제가 쓴 책 조선 아내열전에도 나오지만 전형적인 남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그 시대의 전형적인 남편들은 아내가 예쁘거나 아내가 밉거나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내가 미워서 나는 더 얼굴 생김새가 아내가 미워서 더 좋다. 신경이 안 쓰여서 더 좋다. 그렇게 기록을 한 분도 있어요. 그리고 일기를 썼어도 아내가 오래 병을 앓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 아내가 죽은 그날 오늘 나의 아내가 죽었다. 그렇게 한 줄밖에 안 쓴 분들도 있어요. 다른 일에 대해서는 시시콜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 아내가 아팠는지 안 아팠는지 아니 심지어는 그 사람에게 아내가 있는지 없는지도 일기를 봐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 그런 분들이 우리 할아버지들 가운데 많았다.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았다. 그거는 미암 유이춘과는 완전히 다른 유형의 인간이죠. 그런 다른 유형의 인간이 그것이 하나의 개성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시대의 표상이었다고 봐야 옳을 것 같아요. 그분들도 속생각으로는 아내 걱정도 했고 속생각으로는 아내를 사랑도 했겠지만은 그러나 그거를 표현하는 것 자체가 금기라고 생각한 분들인 거죠. 남자가 자기 여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글을 쓰고 이런 거는 좀 창피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시대, 그런 사람들이 가장 많았던 시대가 18, 19세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 애정이 없지는 않았지만 애정이 그렇게 강하게 표현되지 못한 시대였어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아내들은 남편이 병으로 일찍 죽었을 경우에 따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홀로 남은 그 여성에게 너는 빨리 죽으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 압박이 있었기 때문이죠. 지금 생각하면 참 끔찍하죠, 그죠? 네 남편이 죽은 것도 네 죄다 이거죠. 근데 네가 그 남편과 너 사이에 아들도 하나 낳지를 못했는데 네가 왜 살아가지고 우리들의 부담이 되는가? 빨리 죽어라. 그런 압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압박 속에서 많은 여성들은 세상에 죽기를 스스로 결정해서 스스로 죽음을 집행하는 사람은 있긴 있지만 얼마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참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살을 하는 사람들마저도 심지어는 마지막 순간에라도 누군가가 잡아주기를 기다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살하고 싶은 사람들 전화하라고는 그런 무슨 상담 전화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공개적으로 자살을 하는 여성도 많았어요. 공개적으로. 많았어요. 그 공개적인 자살의 배후에는 사실은 자신의 결단보다는 집안의 압박이 있었던 거예요. 그 집안의 압박을 견디지 못해서 결국 자살을 결행하고 그때에 그 많은 여성들이 억울하게 죽는 거잖아요. 그 억울하게 죽는 것이 진짜로 너무나 한이 맺혀가지고 친정에 편지를 보내기도 해요. 근데 그 친정에 보내는 편지 속에서도 어머니 아버지 저를 살려주십시오라는 말을 못해요. 속으로는 살려주십시오라고 말을 하고 싶었겠지만 그 말을 못하고 어머니 아버지 저는 아무 날 아무 시에 죽을 겁니다라고 그렇게 편지를 보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 편지를 받고서 친정아버지가 찾아오기도 해요. 찾아오기도 하지만 그 친정아버지가 죽음을 말리지는 못하고 그 마을에 머물면서 딸이 죽는 모습을 지켜보고 가요. 그런 아버지들도 많았어요. 그 사람들도 말리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말리지를 못해요. 왜 못 말렸을까요? 그걸 말리면은 자기가 약한 사람으로 소문이 날까봐 두려워서 그런 거죠. 딸이 아내의 도리를 다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내가 말리면 이 가문의 불명예는 또 내가 어떻게 감당을 하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죽기를 기다려서 죽은 다음에는 양가가 아주 그 죽음을 놓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아주 화합을 하죠. 그래서 그 죽은 사람을 연료로 만들어요. 네. 그 연료비를 만들면은 죽은 사람에게는 아무 득이 안 되고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만 득이 되는 거죠. 가문의 영광이라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여성은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죽어야 하는 그런 존재였던 거죠. 도구화된 거죠. 이데올로기의 포로가 돼서 죽는 거죠. 그런 여성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또 그 이면을 살펴보면은 그 여성들 중에는요, 이면을 살펴보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궁지에 몰린 사람들도 많아요. 여성이 홀로 되었을 적에, 젊은 여성이 홀로 되었을 적에 그 많은 여성들은 성폭행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그 성폭행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1번이 시가의 가족들입니다. 시아버지, 1번 타자죠. 뭐. 시동생, 시삼촌, 1번 타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폭행을 당하다 보면 그것이 누군가에게 들통이 나겠죠. 그죠? 그러면 덮는 거예요. 범죄자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네가 꼬리를 쳐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억울함으로부터 여자가 벗어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자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게다가 또 많은 그런 여성들 중에는 이미 그런 횟수가 잦아가지고 임신을 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날 수 없는 아이를 가지고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여성들이 사실은 제도적 압박 속에서 소리 없이 죽어가고 있던 시절이 18, 19세기였다. 그러니까 그런 18, 19세기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연암 박지원과 같은, 연암 박지원이라는 분 모를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연암 박지원과 같은 열하일기를 쓴 그 유명한 문인이잖아요. 그런 이는 한편으로는 연료를 막 칭송하면서, 왜냐하면 시대의 미덕이 연료를 칭송해야 되니까요. 그러나 속 생각을 담아서 써요. 그걸 자세히 읽어보면 이제 죽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막 칭찬을 하면서도 죽지 말아라, 이건 무의미한 죽음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